자, 지금은 이제 웹 PP에다가 여기 뉴 하시고 이제 폴더하게 만들어서 지금 챕터 3장에다 다 써버렸네. 챕터 3 베이직에다 다 써놨어. 이런. 멋진데? 챕터 4 폴더. 예, 폴더 한 개 만드시고. 예, 챕터 4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챕터 04, 이렇게 보시고, 그, 여기 내장 객체 뭐라고 써야지? 예, 기본 객체인데, 베이직 오브젝트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베이직 오브젝트. 예, 엔터. 예. 써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뉴 해주시고, 이제 JSP 파일을 만들어주세요. JSP 파일. 만들어주신다. 되시겠죠?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뭘로 쓴가? hello.jsp라고 썼네요. 파일 이름을 너무 안 돼 썼는데, 아이, 그냥 out.jsp 한 개 쓰겠습니다. out.jsp 엔터 치세요. 되시겠죠? 여기서 쓴 거는 내장 객체 이꼬르, 내장 객체하고 내장 객체라고 썼던 거하고 이게 뭐가 같으냐면, 이게 쓴 거하고 거기 기본 객체라고 쓴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이 쓰시고, 그 H1 태그 한 개 만들겠습니다. H1 태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내장 객체에 대해서 내장 객체 또는 기본 객체 이렇게 같은 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얘네들은 생성은 안 해요. 생성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져 있어요. 생성이 이미 되어져 있다. 이미 되어져 있어서 사용 가능한 객체를 의미합니다. 객체, 이거 변수명으로 사용합니다. 얘는 변수명으로 사용. 그 객체를 생성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저장해야 되겠죠.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죠? 됐어요? 다음에 사용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또 사용하려면 뭘로 만들어 놔야 돼요? 객체를 생성을 해놨어요. 뉴 해놨겠죠. 그래서 걔를 사용하려면 뭘로 만들어야 돼요? 변수로 만들어야 돼요. 예, 이제 아연이가 대답했으니까 그 다음에 도연이 차례. 예, 변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변수는 맨 앞자리를 예, 대문자로 만들어요? 소문자로 만들어요? 예, 소문자로 만들어요. 아시겠죠? 소문자. 메소드, 변수, 맨 앞자리 소문자. 예, 객체는 맨 앞에 대문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클래스 인터페이스는 맨 앞자리 대문자.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얘네들은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변수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문자로 시작을 해서 사용되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저희가 자바 프로그램을 짜다가 A 더하기 B는 뭐지? 이런 거를 이제 표현식에 의해서 이렇게 쓰려는데, 줄바꿈은 BR 태그를 쓰셔야 줄바꿈 되는 거 아시죠? BR 태그 한 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하려면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자바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자바입니다라는 안에다가 이제 변수로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걔네들 꺼내서 쓸 수 있다. 아웃점 쓰시면 여기 이제 뭐라고 많이 나옵니다. 메소드. 그러니까 아웃이 객체란 얘기죠. 아웃이 객체인데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해 놓은 변수예요. 변수. 아시겠죠? 아웃.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 여기에 이제 프린트 ln 또는 프린트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a 더하기 b 뭐 10 더하기 20 이렇게 쓰시면 수식을 써가지고 사용해서 쓰시면 얘가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컨트롤 F11 눌러서 여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 서버 세팅돼 있지. 세팅 돼 있어서 예 하시면 이렇게 3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와서 처리를 할 때 야 출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웃이구나. 근데
마우스 갖다 대시고 보시면 JSP 라이터라는 걸 가지고 이 객체가 JSP 라이터입니다. JSP 라이터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사실은 이제 리스폰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리스폰스. 클라이언트에 있는 거를 서버로 보낼 때 사용하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는 객체가 이제 리스폰스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쪽에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표현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out.println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식으로 사용 가능 이렇게 보시고 그 이쪽에 out.println 사용하실 때 여기 이제 플러스 상따표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사용하시려면 여기에 이제 BR 태그를 집어넣어서 줄바꿈 하세요. 이렇게 이제 태그도 집어넣어서 출력을 하면 문자로 출력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먹습니다. 이런 얘기죠. 새로 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침 한번 하시면 이렇게 이게 BR 태그 먹습니다. 근데 BR 태그가 없었어.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데 여기 줄바꿈에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용된 거고 그 다음 다른 데이터를 한번 찍어봐야 되죠. 지금 표현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현식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표현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침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3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연산이 되죠? 연산이 왜 될까요? 그 BRT가 문자열이죠. 예. 왜 연산이 될까요? 왜? BRT가 문자열인데 연산이 된다. 왜 돼요? 왜? 왜 돼요? 왜 돼요? 왜 되지? 왜 될까요? 왜 될까요? BRT가 문자열인데도 불구하고 연산이 된다. 보통 문자열에다가 이어붙이기 하면 연산이 안 되고 계속 이어붙이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10하고 20이 왜 덧셈 연산이 될까? 결과 30이 잘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네? 신기해. 이유. 왜 연산이 될까? 왜 연산이 될까? 왜 연산이 될까? 수식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연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있는 걸 안 봐요. 컴퓨터는 10 더하기 20을 먼저 연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산술 연산으로 인식하고 산술 연산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20, 30이 돼버린 거고요. 그 30이랑 BR 태그는 문자를 이어붙이기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을 만들었어요. 30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에서 BR 태그, 문자열 BR 태그를 이어붙이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처리가 돼서 그렇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게 먼저 연산을 해달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하시는 게 눈에 보기가 되게 좋습니다. 눈이 편안해지죠. 아시겠죠? 얘네들 먼저 연산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얘네들 먼저 연산을 해주세요 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결과는 동일한데 이제 보기에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기에 산술연산 중간에 들어가면 이 문자열이 나오는 순간 이제 문자를 이어붙이게 돼서 10, 10, 2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웃에 해당되는 거 한번 해보셨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하세요. JSP 중에서 이번에는 리퀘스트가 나옵니다. 리퀘스트에서 치세요. 지금 하시는 거는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 리퀘스트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리퀘스트에 대한 거를 하고 있어요. 리퀘스트 H1 태그로 이제 리퀘스트 하고 있습니다. 리퀘스트 하고 있으신데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 P 태그를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P 태그 이고요. 리퀘스트는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넘겨주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넘겨주세요. 넘겨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다. 걔네들은 이제 꺼내가지고 표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표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그 이게 133페이지인 것 같은데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처리가 되게 돼 있는데 이런 걸 그냥 다 써보시면 이제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이런 걸 전부 다 써보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정보가 뭐가 돼 있지? 그거 말고도 이 외에 그 외에 어트리뷰트 속성으로 저장을 해놓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속성은 이름을 내 맘대로 붙여서 저장을 해놓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상에서는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했는데 컨텐츠의 패스 뭐 이렇게 쓰면서 여기 표에 있는 거 전부 다 그 외의 건 한번 그 외의 것도 한번 해보실 텐데 앞에다가는 뭐 컨텐츠의 패스 페이지는 184페이지 지금 130페이지를 더 180페이지를 가고 있네요. 184페이지 소스 184페이지 소스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넘기는 데이터가 뭐가 있나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그 데이터 이게 자바입니다라고 쓰시고 그 표현식을 바로 썼죠. 표현식 이꼬로 그 다음에 리퀘스트 썼습니다. 리퀘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리퀘스트 객체가 나오고요. 점 다음에 쓰시면 여기에 뭐가 넘어오지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메소드가 엄청 많아요. get 가지고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A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A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SP 그 abstract 예 클래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요게 이제 그냥 클래스의 메소드예요. 그냥 메소드에 해당이 되시고 그 외의 것도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많이 돼 있으신데 이렇게 슬래시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슬래시가 붙어 있는 건 사양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안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돼 있는 건데 그런 것 중에 뭐 그 여기 보시면 request session from URL에서부터 이렇게 하자. 이것도 이제 지금 슬래시가 붙어 있어요. 그 정리된 것 중에서는 이제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걸 써라. 그게 이제 리얼 패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있으니까 여기 리얼 패스. 실제적으로 이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이럴 때 그 내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위치를 내가 지정을 하면 그 위치에 실제적인 하드디스크 위치를 잡아내는 게 리얼 패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슬래시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세요. 요거는 사양 코드입니다. 앞으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get을 보니까 거기 교재에 있는 거 말고도 엄청 많네요. 그렇게 요거는 샘플에 해당되는 거고요. get 다음에 저희가 get 다음에 뭐 get 컨텍스트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보시면 컨텍스트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컨텍스트 패스.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올지 뭐 이렇게 실행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하시면 자동사가 됐네. 뭐가 자동사가 됐지? JSP가 없고 request.jsp 로컬호스트의 챕터에 JSP 했어요. JSP를 없앴는데 예. 그 하시면 이제 출력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저장이 안 된 저장이 된 뭐지? 네, 이렇게 나오죠. 슬래시 JSP가 지금 현재 그 컨텍스트 패스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 컨텍스트 패스가 지정이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버 쪽에 지금 서버 쪽에 JSP 서버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바뀐 것 같아요. 모듈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지금 컨텍스트 패스가 JSP로 바뀌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요거 찍으란 얘기예요. 요 패스 찍어보세요 라는 얘기라서 요거를 이제 슬래시로 바꿔서 처리를 하잖아요.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서버 리스타트해서 서버를 리스타트 죽였다가 완전 죽였다가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완전 죽였다가 하세요. 죽였다 하시고 지금은 이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찍히질 않으니까 부분창으로 좀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나오나 보시면
지금 여기 패스를 이제 지웠거든요. 그래서 슬래시가 됐어요. 지금 슬래시 이렇게 돼서 엔터 청어 로컬호스트 해보시면 똑같이 나오시는데 여기 지금 비어서 나오는 거예요. 비어서 나오는데 요 비어서 나오는 게 그 리퀘스트 해가지고 쌍따옴표 찍고 대괄호 열고 뭐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한 개 넣어주시면 얘가 찍혔다 안 찍혔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맨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 컨텍스트 패스를 찍어라 이렇게 시켰더니 요렇게 그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습니까? 그냥 컨텍스트 패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니까 여기에 컨텍스트 패스를 여기가 안 집어넣은 거죠. 안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붙여서 URL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오긴 나왔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괄호하고 대괄호 이렇게 한번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요걸 찍었어요라고 이렇게 해서 얘를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보시고 뭐 이렇게 입고로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요거는 그냥 HTML 거기다가 저희가 쓸 때는 컨텍스트 패스를 한글로 썼어요. 그죠? 한글로 썼는데 요거 컨텍스트 패스죠. get 컨텍스트 패스 리퀘스트에 컨텍스트 패스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온다 가 정답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BR 태그 같은 거 집어넣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BR 태그 표현식 쓰고 맨 끝에 BR 태그 한 개 출력할 때 그 문자에다가 BR을 이렇게 출력해라 쓰셔도 되고 밖에다 쓰셔도 돼요. 지금 여기는 안에다 쓰셔야 됩니다. 쓰셔서 작성을 했고요. 그 밖에다 또 쓰기 귀찮아 가지고 됐고 이제 메소드 이제 URL, URI 그다음 name 그 코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요거는 컨텍스트 패스를 한번 찍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바 한 개 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get 메소드 이렇게 찍어보세요. get 메소드를 지금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보시면 예. 그냥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되죠. 그 메소드는 get 방식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주소에다 입력해가지고 쓰고 있고 폼 태그의 포스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get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소 입력란은 전부 다 get이고 이때 결과는 대문자, 올 대문자로 나온다. 만약에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비교할 때 올 대문자로 비교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 올 대문자로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써져 있는 게 request URL이 돼 있네요. URL get 쓰시고 URL 그 URL 이렇게 써보시면 get URI가 있고 URL이 있습니다. URL이 있고 URI가 있는데 뭔 차이가 있지? 이런 것 좀 아셔야 되는데 새로 고치면서 보시면 그 URL 자체는 HTTP부터 풀네임이 나옵니다. 이렇게 HTTP 땡땡 슬래시 써져 있는 것부터 풀네임 아시겠죠? 보이시죠? 네, 풀네임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할 때는 이거는 빼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URI가 있습니다. get 다음에 저희가 URI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해서 찍어보자. URL이 아니고 이런 URL이 아니고 URI를 찍어보자. 그래 그 밑에다가 URL 이렇게 URI 그 URI와 URL의 차이가 있는데 그 여기는 리소스만 그 URL에 들어있는 리소스만 출력을 한 거죠. 그 여기서부터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되시겠죠? 출력을 해서 사용 것을 URI라고 얘기한다. 그 서버의 위치까지 잡는 걸 URL이라고 해요. 로케이션. 인터넷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컴퓨터가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그 서비스의 위치까지 잡는 거를 URL. 그래서 서버 이름이 나와요. 서버의 이름이 나온 걸 URL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URI는 리소스 부분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서버는 있지만 그 안에 리소스가 어디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찾을 때 URI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URI에 해당되는 걸 정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일반 게시판에 이제 쓰는 거다 그러면 슬래시 뭐 보드 뭐 슬래시 보드 슬래시 뭐 리스트.to 일반 게시판에 쓰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요렇게 적어서 요거랑 똑같은 거를 찾을 때 어떤 걸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URL에서 찾는 게 아니라 URI에서 찾는 거죠. 이해되시죠? URL을 찾아서 그 여기에 지금 게시판 리스트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거를 쳐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그 리퀘스트에서부터 정보를 꺼내셔야 돼요. 꺼내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은 URI입니다. URI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네임 이렇게 나오네요. 서버 네임. 여기가 get 서버 네임. get 쓰시고 서버 네임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시면 서버 네임이 뭐지? 이런 걸 할 수 있으시고요. 서버 네임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서버 네임은 로컬호스트다. 요거죠. 요거 로컬호스트 서버 쪽에 있는 요건데 로컬호스트를 꺼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메인 썼으면 도메인, IP 썼으면 IP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될 거예요.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에서만 확인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서 돌고 있는 서버를 로컬호스트로 지정하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것을 프로토콜을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시면 프로토콜 지정했습니다. 지정해서 보시면 그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것을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 이제 프로토콜은 HTTP로 지금 작업하고 있다. HTTP/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서버 설정할 때 보면은 HTTP/1로 server.xml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저희가 그 서버스에 얘를 설정해가지고 쓰는 게 그 JSP 컴피거든요. 이게 지금 JSP가 들어가서 제가 요렇게 여기까지가 서버 이름 쓴 거고요. 대시 컴피그는 따로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안에 설정은 server.xml입니다. server.xml이 여기 이제 설정해서 들어간 거고요. 컨트롤 F HTTP 해서 보시면 이제 HTTP에 해당되는 게 이제 몇 개 나오시는데 슬래시까지 붙여서 다 찾은 것 같은데 요 위치라서 여기 보시면 프로토콜이 나오죠. 항목이 프로토콜로 저장되어 있어요. 얘를 보내는 거죠. 얘에 해당되는 게 HTTP 1.1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서버 쪽에서 설정돼서 나오는 거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으시고요. 서버 쪽의 내용도 리퀘스트에 담기는 게 몇 가지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외부에서 그 IP 어드레스나 이게 접근을 하면 접근한 IP 어드레스나 이런 걸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get 하시고 이렇게 써 보시면 그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거 get local 어드레스, 뭐 remote 어드레스, 그 local 어드레스가 있고 뭐 remote 어드레스가 있네요. 그래서 remote 어드레스 이런 걸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해 보시면 여기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에 지금 0.0.0.1 이렇게 돼 있으면서 내 컴퓨터에서 지금 전부 다 0이고 1이라는 것은 내 컴퓨터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접근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게 IP4가 아니라 IP6로 지금 표시가 돼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보시면 되는데 다시 get remote 어드레스 그 포트도 있고요. 제가 포트는 몇 번을 하지 이런 거 쓸 거예요. 리모트 유저 사용자 리모트 유저는 뭐지?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하면 여기 이제 현재는 사용자로 쓸 때는 널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유저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리얼 패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테스팅하지 않을게요. 테스팅 안 하고 그 외에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데이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넘어오는 데이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주석이라서 주석 처리에 그냥 한칸 띄게요. 꺽쇠 표시 그냥 대시로 할게요. 여기가 넘어오는 데이터 확인 이렇게 해서 쓰실 때 어떻게 했죠? 넘어오는 데이터 확인을 하고 싶어요. 넘어오는 데이터 그 이름하고 나이 확인하고 싶어요. 넘어오는 데이터 이름 하면은 이제 그냥 네임으로 하시면 되죠. 네임 정도 하시면 되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표현식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라고 쓰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과 나이를 확인하고 싶어요. age 뭐 이렇게 써가지고 자, 리퀘스트 이럴 때 넘어오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get 파라미터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get 파라미터
파라메터 쓰시고 여기다 내 쌍따옴표 찍고 네임이라고 쓴다. 이렇게. 그러면 네임 이꼬로 해가지고 넘겼어야 돼요. 그래야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넘긴 게 없기 때문에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 getParameter입니다. 밑에도 getParameter 쓰시고 그 다음에 age 썼으니까 여기다가 age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미터로 받읍시다.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이렇게 널 나옵니다. 데이터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죠. 데이터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소 뒤에 물음표 name 이꼬로 le age n 쓰시고 age 이꼬로 뭐 30 젊어졌다 30 이렇게 쓰시면 여기 le 30이라고 넘어온 데이터를 확인해서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거를 이제 리퀘스트 쪽에다가 이제 넘어온 데이터를 이제 요거는 파라미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전 페이지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넘어오는 데이터 확인 썼는데 이거는 이전 페이지입니다. 얘네들은 그 이전 페이지에서 세팅을 해서 넘기게 돼요. 이전 페이지에서 세팅해서 넘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구를 하면 요구를 했을 때 여기 파라미터로 저장을 했다 이런 얘기는 이전 페이지에서 넘겨온 데이터 공간에다가 저장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set 파라미터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신데 get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set 파라미터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는 넘어오는 데이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해서 넘기자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요 밑에다가 저희가 좀 이렇게 자바입니다 라 써주시고요. 자바입니다. 그 다음에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어트리뷰트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어트리뷰트.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어트리뷰트에서 뭐 타이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때 리퀘스트 썼을 때 리퀘스트 점 쓰시면 set 해가지고 set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타이틀은 뭐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현재는 여기에 지금 넘어오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지금 세팅하는 거라서 한글로 가능하실 거예요. 아마도 자바란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한글로 세팅을 했습니다. 됐죠? 얘네들은 set attribute로 해서 속성으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속성으로 request 속성으로 저장을 한 거예요. request의 속성으로 저장을 해놓은 거라서 얘를 이제 꺼낼 때는 얘를 출력해서 쓸 때는 얘를 이제 출력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request에서 원래 출력할 때 속성 속성으로 저장한 데이터를 출력을 해가지고 사용해 볼 수 있는데 BR 태그 쓸게요. BR 태그 사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요거는 여러분의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다 리퀘스트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속성으로 담습니다. 담을 때 아시겠죠? 담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나 아니면 처리된 데이터, 처리된 결과의 데이터, 처리된 결과나 이 JSP로 일부러 저장해 놓은 건데 주로 처리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성 값으로 할 때는 원래는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로 쓰시고 리퀘스트에서부터 .get 쓰시고 get attribute 라는 걸 이용해서 이름만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써서 꺼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찍는다. 새로 고침 하시면 자바란 이렇게 나오죠. 자바라라고 썼네요. 자바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저장을 해놓은 것을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속성으로 자바란을 저장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이라는 것으로 꺼내시면 속성에 대한 꺼내면 자바란이 나와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어트리뷰트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면서 이제 타이틀을 꺼낸다 이렇게 되시고 타이틀에 해당되는 걸 꺼내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부유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타입을 쓰지 않아요. 스트링이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집어넣기 때문에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타입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세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게터를 이용해서 꺼내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얘는 이제 BR 태그, 얘는 이 처리할 때에 뭘로 처리했냐면 얘는 이제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면 리퀘스트를
리퀘스트 표현식을 하시면 리퀘스트라는 것을 하고 get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표현식을 이용해서 쓰셔야 됐어요. 네, 이렇게 길게 쓰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이 타이틀이라는 것을 달러 중괄호 열고 이렇게 타이틀로 이렇게 표시를 하자. 이렇게 중괄호 닫고 이거는 EL객체입니다. EL객체로 요거만 쓰시면 돼요. 요거만 쓰셔가지고 사용하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 EL객체로 쓴 거죠. 타이틀을 쌍따 표치가 타이틀이라고 썼네요. 이렇게 그냥 타이틀 이름 새로 고침 됐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표시할 수 있다. 요거만 쓰는 거죠. 요거만 되셨나요? 그래서 EL객체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시려고 EL객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된다. 부유객체나 리스트 같은 객체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쓰시면 이렇게 이제 EL객체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원래는 이렇게 request.get 어트리뷰트에서 꺼낸 다음에 변수에다 저장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EL객체를 이용해서 그냥 요거 이름 타이틀까지만 써서 처리를 하실 수 있다. 대단하죠?